안녕하세요. 미 연준이 7월달에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리 인상 중단하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보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9월이나 11월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7월의 기준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좀 부정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게 좋죠. 결국에는 9월이나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낫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7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한국은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3.5에서 3.75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시중금리가 상단이 8% 찍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8%로 끝나자 아니라는 거죠. 연말이 되면 9% 10% 넘어갑니다. 2024년은요. 2025년은요. 2026년은요. 2024, 5, 6년 동안 시중금리는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행보를 보이겠습니까? 미국이 마냥 좋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저 높아진 금리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도 엄청나고 부동산 시장에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괜찮냐? 아니죠.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릴 정도면 미국에 물가가 안 잡혀가지고 난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파월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7월달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연내에 하락할 거다. 이게 호재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무진장 떠들어댑니다. 근데 그게 정말 호재겠어요? 호재 아닙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7차례, 6차례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은 1980년대 그리고 2004년에서 2006년 그 금리 인상 그때하고 지금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미국은 2023년 하반기 2024년 주가가 내려갑니다. 한 20% 가량 내려가고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덜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러고 나면 한국은 이제 그 이후에 25, 26점 해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하락을 이제 경험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 같습니다. 뭐 딱 정확한 시점이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빡빡해지는 거죠. 지금은 미친듯이 오르니까 그 사이에 하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왔던 겁니다. 절대로 상황이 괜찮지 않고요. 별일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암울하고 많이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암담한데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녹록지 않습니다. 많이 빡빡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요? 깝깝하죠? 암담하죠? 답답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한국이 3.5인데 8월달에 한국이 3.75까지 올려도 그런다 하더라도 격차가 또 엄청나잖아요. 한국이 해외 나가서 자금 조달할 때 뭘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미국의 달러, 미국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리겠죠. 한국 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부동산 관련해서 혹은 가게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빚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상환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3.5로 계속 버텼단 말이죠. 정상적으로 금리를 가져가려고 하면 미국이 5.5면요 한국은요 6에서 6.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되게 뒤집어지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 없는 거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참 어떻게 될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사는 게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살벌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좀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래저래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지켜내는 힘이 필요한데 괜찮으려나? 별일이 없으려나? 뭐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을 하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삶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뭘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삶을 지키는 거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 잘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움직여야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앞으로 대재앙이 벌어집니다. 경기 침체가 꽤 심각해질 겁니다. 인플레이션 경기에 늦춰서는 안 된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죠. 여전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다라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으로 9월 FOMC 회의 이후 이전까지 두 번의 CPI하고 고용 보고서를 보겠답니다. 앞으로 미 연준 회의는 9월, 11월, 12월 3번 남아 있습니다. 기다려야죠.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 다만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올해 안 할 거라고 얘기하네요. 내년 중반쯤이라고 얘기한다는데 그것도 지켜봐야죠. 앞으로 어떨지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5.5입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2025년까지 미국의 CPI 물가가 2%까지 내려가지 않을 걸로 본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좀 더 우려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상단이 5.5, 한국가는 사상 최초 2%입니다. 2%. 앞으로 한국 내 달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환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거. 좀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는 냉정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살지도 궁리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